네, 월간 조응천의 좋은 정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쇄신을 조언하는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오늘도 뜨거운 현안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왔어요. 네. 일단 그 서면조사,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하겠다. 감사원이 메일로 서면으로 이렇게 보냈었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전직 대통령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산에서는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라는 그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사안은? 평소 문 대통령의 화법을 생각하면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거는 문 대통령이 전혀 쓰실 것 같지 않은 정말 그렇죠.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해서 아까 예. 박수현 수석한테 물어봤어요. 이 워딩을 진짜 쓴 게 맞냐? 예.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셨다면 요즘 말로 정말 극대노하신 거죠. 예. 극대노하신 거죠. 예. 이유가 박수현 수석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조응천 의원님 보시기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서면조사는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같은 조사 요구라도 예. 이게 뭐 그럴만하네. 그래 뭐 나한테 물어볼 게 있겠네라고 생각이 되면은 뭐 이렇게까지 과연 하셨을까? 근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전직 국정원장 두 분, 서훈, 박지원 뭐 이런 분들에게 뭐 저 출석 통보를 했는데 불응했고 조사를 못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이 두 번째 출석을 안 한 그 다음 날 서면 통보를 보냈다라는 것으로 미뤄봐서 국정원장들로부터 정말 자세히 물어봐야 그러면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최상층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미뤄 짐작하고 거기에 어떤 빈 공란이 있다면 예. 거기에 한정해 가지고 전직 국가원수에게 물어보는 좀 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아마. 근데 국정원장 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막바로 그 위에 있는 대통령한테 묻겠다는 거는 이건 뭐 대통령한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묻겠다는 거냐.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에게 모욕 주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실무자 차원에서 해야 될 걸 또 짠뜩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르익지 않았는데 과일을 성급하게 딸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과거 검찰 수사에서도 특수부 수사에서 밑에부터 이렇게 쭉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오너나 CEO는 제일 끝에 한 번 부르잖아요. 예. 하물며 전직 국가 원수인데 이렇게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서면 조사를 해가지고 뭘 얻겠다는 건지 저도 뭐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대응 자체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아예 그런 정치적 모욕을 감내하고 그것을 뭐 표현을 하면서 가령 그 전직 대통령실이 그걸 다 표현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던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근데 한간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계속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예. 결국 마지막 타겟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듣고 계셨다면 좀 얼토당토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 완전히 의도를 가지고 나 모욕 주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구나. 그리고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지금 이 사안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다가 서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또 중간에 앞뒤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 검찰에 혹은 뭐 자료가
검찰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검찰 흘러가기 전에 뭐 또 언론에 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요즘 언론 네. 프레임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의도가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그 마지막 타겟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또 뭐 유병호 지금 사무총장 총장이 예. 뭐 고래 잡으러 간다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 굉장히 큰 거 잡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시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로는 이게 어떤 국면 전환, 이른바 외교 참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오늘부터 해서 비속어 얘기가 급격히 줄었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각종 여론조사가 8월 첫째 주, 둘째 주처럼 지금 제일 바닥을 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국민의 이목을 돌리고 또 남은 지지층 결집할 소재로 뭐 이런 황당한 방법을 강구했다고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는데 우리 당에서는 아마 굉장히 결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양당이 다 결집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실에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레임 전환에는 성공을 하게 되고 여권 지지층은 왜냐하면 지지율이 좀 낮았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여권 지지층만 결집해도 사실은 30% 이상은 훌쩍 넘어가잖아요. 아 근데 예. 사실은 그동안에 뭐 크고 작은 실수가 계속됐지 않았습니까? 뭐 어린이집에 가지고 안아바다가 뭐냐고 물어보질 않나. 뭐 6개월이면 걸어 다니니까라고 하지 6개월이면 걸어 다닌다. 예. 예. 또 뭐 부대 시어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 대통령 다움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태죠. 예. 대통령이 권위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의 권위가 점점 더 실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권위가 없어지는 상황 아닌가. 참 이거 큰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지지층 결집을 한다고 해봐야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여론조사 예. 국정수행 지지율이 24%였지 않습니까? 나왔죠. 예. 뭐 최저였죠. 동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제가 눈여겨본 거는 국정수행 잘한다라고 응답한 지지자한테 그러면 뭐 뭘 잘하냐라고 했더니 모른다 혹은 응답 거절이 가장 많았어요. 23%. 잘한다고 대답한 중에 모른다가 그게 뭐냐? 예,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지하는 콘크리트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24%라는 거는 콘크리트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더 결집하고 자시고 할 것도 지금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좀 더 결집하고 할 게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민주당 지지율과 금방 말씀하신 거는 지금 한국갤럽 조사기획 아까 일부 오프닝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네네네. 국민의힘 지지율 비슷비슷하거든요. 어떤 거는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리얼미터는 또 한참 뭐 우리가 높게 나왔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그래도 돌아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대통령 다음도 잘 못 보여주고 또 지금 퍼펙트 스톰 오는데 계속 이렇게 정쟁에 몰두하는 여당 또 그에 비해서 뭐 대선 패배 반성 제대로 하고 실질적인 민생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야당. 예. 뭐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싫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무당층이 많이 늘어난 거죠. 대통령 정부 여당 쪽에서 실망하고 돌아선 국민들이 야당으로 못 오고 무당층
중간지대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예. 실제 저 무당층 비율이 대선 때보다 한 2배 이상 늘었다는 갤럽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정말 콘크리트 말고는 그래도 내가 저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말싸움 할 정도의 거리는 줘야 되거든요. 그런 명분이나 이유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이유? 예. 예. 그것도 반박할 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유의해야 될 거는 끝까지 지켜야 될 건 그래도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 저는 그 지경까지도 이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콘크리트만 남았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쓸 수 있는 어떤 카드 전략은 계속 검찰 수사나 뭐 감사원 조사 뭐 이런 거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출구 전략이 있을까요? 그러면 계속 콘크리트만 데리고 가는 거고요. 네. 결국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지금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뭡니까? 대통령다움의 실종, 또 그 대통령실 참모들의 무기력, 여당의 좀 정말 전대미문의 저 참 황당한 분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외교 참사에 대해 가지고 유감 표명하고 지금 퍼펙트 스톰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불안해하는 국민들한테 그래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좌표를 설정하고 우리 경제나 민생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대통령실 여론에 따라 좀 개편하고 예. 또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등 두드려 주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지금 달리 무슨 카드가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 민주당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거기에 관한 반사 효과랄지 반사 이익을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대선 지고 난 다음에 지선 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지금 과연 얼마나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 여당일 때와 지금 거대 야당이 됐을 지금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강성 지지층 팬덤에게만 소구하는 그런 지도부 원보이스. 예. 그리고 뭐 민생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매진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계속 한 파트너가 돼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그리고 입법권은 저희들한테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정책이나 입법에 모든 걸 쏟아 부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그 불만이 계시는 거죠. 예. 결국은 외연적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 당도. 근데 축구나 탁구 같은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가 드라이브나 커트를 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커트밖에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그 대통령이 집권을 일단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강으로 나오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지만 우리가 169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끌고 나갈 입법이나 정책 같은 거는. 아젠다를 그래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매진을 해야 된다 거기에 더 이겁니다. 매진을 해야 된다. 당대표가 사이다 발언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방향입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 치우죠. 과유불급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한 달 동안 사실은 뭐 굉장히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해왔죠. 예. 근데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왜 사이다 발언을 안 하냐, 왜 그렇게 주눅 들어서 하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은 뭐 반등의 기미가 잘 없고 예. 라고 하니까 그 방책의 일환으로 또 그렇게 좀 강성 발언이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더라도
당 대표는 좀 더 우리 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야당이 그래도 민생 책임지고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드리고 또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민생을 굉장히 좀 강조하셨는데 국정감사의 포인트도 민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여권에서는 성남 FC의 대가성 협찬 제공 의혹,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는 유착 의혹 뭐 이런 것들, 백현동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할 것 같고, 야권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네. 여사 논문,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네. 것들을 제기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면 기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해서 진실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진실은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서로 낙인 찍게 하는 거죠. 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매일 보지만 정말 매일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실은 안 나오고 계속 그냥 어떨 때는 또 허무맹랑한 공격이 다 있어요. 그리고 허무맹랑한 공격이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이거 허무맹랑한 공격이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그래서 상시국감을 하자는 얘기가 있고 예. 또 국회법대로 정기국회 전에 국감과 결산을 다 마치자. 왜냐하면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본회의 의결로 예를 들 수 있는 걸로 해서 매년 정기국회 가운데를 뚝 잘라먹고 지금 국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낫다. 그리고 저는 뭐 우리 국회 지금 한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언론도 조금 좀 보도를 예. 그 이상한 그 인형 들고 와서 예. 아니 저는 그런 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예. 그런 거 위주로만 계속 이게 보도가 되니까 그거는 맞아요. 예, 네. 의원들이 정말 정책 질의하는 거 네. 혹은 이거 뭐 예산 국민 세금을 어떻게 썼느냐 뭐 이런 거 꼬치꼬치 묻고 하는 거 이거는 백날 해봐야 보도도 안 되고 보도 안 돼요, 스포트라이트 못 받거든요. 쇼하고 센 발언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과장되게 발언하는 것, 그것만 보도가 돼요. 오버하고 예. 혹은 드자베하는 거 예, 그렇죠. 그것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도 조금 바꿔가지고 재미없지만 예, 이 말씀도 맞습니다. 예. 인정, 저는. 네. 예, 인정합니다. 네. 예. 좀 진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좀 진실이 드러나든지. 그러니까 의원들 맨날 그럽니다. 네. 뭐 정책 아무리 좋은 거 하고 법안 아무리 좋은 거 해봐야 한 네. 줄밖에 안 써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온다. 그거보다는 그렇죠. 소통관 가가지고 한번 크게 쏘면 그 하루 네. 종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좀 대우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또 계속 드리면 또 계속 언론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부인 못 하시잖아요. 부인 못해요, 저는. 예. 예.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